안녕하십니까? 저는 1차 자료 분석 발표를 맡게 된 김아영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명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하기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전국 여행을 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 면허는 있지만 아직 자동차가 없어서 중고차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여러 커뮤니티 후기들을 보면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 가격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분석을 하는 겸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아보려고 이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발표 때 소개했었던 자료에서 분석을 진행하려다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격 변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중고차의 최저가가 적어도 $1,500 이상은 돼야 하는데 R에서 가격에 대해 서머리 함수를 취해 5분 이슈를 구해본 결과 저희는 민 값이 1인 자료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10 미만의 중고차들인데 저희는 도저히 가격이 왜 이렇게 낮을 수 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에서 $1,000 미만의 자동차는 총 2,585개로 자료 총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는 버리고 다른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찾은 데이터는 캐글에서 찾았고 프랑스의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들에 대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는 모두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어서 저희는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그 변수나 변수값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변수 소개 및 정제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려는 자료에는 총 26개의 변수가 있어서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add.since 광고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 중고차에 대해서 이 중고차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고차 한 몇 번씩 써서 했다가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광고가 되었냐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단위는 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카 모델명입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고차에 대한 그런 카 모델들인데요. 저희가 로우 모델에서 받은 거는 카 모델의 메이커 회사랑 같이 모델명이 같이 합쳐져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메이커 회사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컬럼에 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칼 모델도 나고 그다음에 메이커 제조회사로 다시도 분류해서 모델명에서 몇 글자만 뗀 것을 다시 메이커라는 컬럼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변수는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가격의 단위는 유로입니다. 가장 작은 게 3020 유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게 29만 5,070 유로까지 갔습니다. 미인값이랑 1, 4분 이수랑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 4분이나 맥스값 사이에서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냐가 가장 관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레지스트 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이 가장 2019년 441개, 2022년이 424개로 첫 번째, 두 번째가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판매월일입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저희가 받았을 때는 일단 레지스트 이어는 따로 떼져 있었는데 레지스트 데이터에서는 판매 월 연도랑 그다음에 월이랑 일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은 정보가 별로 없을 것이지만 월은 또 정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register.months로 바꿨습니다. register.data를 register.months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월이라는 변수에서 아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다분히 4분기로 다시 나눌지 말지는 분석하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변수는 테크점 체크인데 기술 점검 필요 여부입니다.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1은 기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기술 점검이란 뜻이 찾아봤는데 프랑스에서 기술 점검에 대해서 딱히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제가 유치한 바로는 아무래도 좋은 차거나 이렇게 신뢰감이 있는 차일수록 기술 점검이 필요가 없고 그에 비해서 약간 좀 차 성능이 안 좋거나 좀 이 신뢰성이 딱히 낮다라고 생각되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킬로미터 주행 거리입니다.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은 46,222, 그 다음에 민값은 56,618, 그 다음에 3, 4분위수는 85,660, 그 다음에 맥스값은 399,110입니다.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변수는 에너지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의 에너지 연료를 무슨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아무래도 공기 오염도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승차감도 다를 수 있고 소음이나 아니면 연료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를 고를 때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은 지금 LPG 가솔린 바이카본, 그다음에 바이오 에탄올 가솔린 바이카본, 그다음 디젤, 전기, 휘발유,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디젤과 휘발유입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전기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1134개인데 아무래도 다른 디젤이나 휘발유에 비해서 값이 10%대로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변수는 기어 타입 박스입니다. 오토매틱은 자동, 오토로 되는 거고 메카니크는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차 색상입니다. 로우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일단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건 당연했고 근데 밑에 지금 빨간색 박스처럼 노이어 메탈, 그리스 메탈 이렇게 약간 같이 겹쳐져 있는 색깔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는 게 그레이 색인데 그레이 색 중에서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냈던 정보가 색깔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대소문자 섞여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글자가 틀려 있거나 좀 더 첨가된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하나로 아예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장 대표색을 블랙, 블루, 브라운, 그레이, 레드, 실버, 화이트로 해두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색을 ETC로 구분했습니다. ETC로 구분했던 그 기준은 앞에서 지금 이게 프리퀀시가 가장 베리언스에서 차 색상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블랙이랑 블루, 브라운, 그레이, 레드, 실버, 화이트까지는 아무래도 이 개수가 유의미하다 생각했지만 ETC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색 그런 색깔은 아예 배제해가지고 ETC로 묶어버렸습니다. 다음 변수는 도어스로 문이 몇 개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트의 개수. 지금 보면 2개랑 4개, 5개가 가장 많고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런티, 보증 기간입니다. 단위는 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first hand, 독점 소유 여부인지 아닌지.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중고차를 내가 혼자서 아예 내가 다 쓸 수 있는지, 이 소유주를 내가 한 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독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이 차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못 쓰고 남은 이 차를 쓸 수 있고,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변수는 free.owners라고 이전에 소유주가 몇 명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NA 값이 1471개로 거의 전체 데이터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변수는 CV, 세금 변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Physical Engine Capacity에 따라서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CV는 그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House Horsepower, 자동차 동력입니다. 가장 작은 거는 118이고 1,4분위는 110, 중간값 131, 민 165, 3쿼타일 183인데 맥스가 772. 또 3, 4분위와 맥스 값과의 차이가 좀 꽤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루션 레벨, 대기 오염 정도에 대한 평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오염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CO2 에미션이라고 CO2 배출량이 얼마나 하는지, 단위는 그램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fuel efficiency, 연료 소비량, 단위는 그램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로놈, 유로 표준형인데 이게 European Emission Standards라고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을 맞춰야지만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인데 이 옵션즈에는 뭐 에어박스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잡다한 그런 기능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콤마를 기준으로 각 모델마다 구한 옵션의 개수를 따로 구해서 그것을 또 새로운 변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number.option, 옵션의 개수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은 프라이스를 정석 변수로 두고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프라이스에 대한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거를 정규성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웠더니 그나마 정규성이 완전 좀 만족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간단 lm 프라이스를 로그 함수로 취하고 가장 간단한 그냥 다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R-스퀘어는 0.8619, adjusted R-스퀘어는 0.8606, p-value는 2.22 빼기 16으로 되게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 3개를 얻은 변수는 resist.er, 킬로미터, 에너지, 그 다음에 휘발유에 관한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기어 타입, 도어 개수, 시트 개수, 그 다음에 개런티, 보증 기간, 그 다음에 홀스 파워, 동력, 그 다음에 CO2 에미션, CO2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CV를 이용해서 일단 다중 공선성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서 좀 중요한 변수를 뽑아내자,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용해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 10번, K를 10번을 해서 반복을 했는데 resist.er랑 킬로미터 변수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esist.er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CV 값, 세금 값이랑 horsepower, 그 다음에 CO2 emission, 그 다음 fuel efficiency에 관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V는 아무래도 세금이기 때문에 프랑스 세금이랑은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horsepower랑 fuel efficiency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VIP를 보고 fuel efficiency를 추가로 할지 아니면 제거할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VIP를 각각 다 CV 크로스 밸리데이션해서 구해봤는데요. 보시면 폴드 1부터 10까지 메이커의 VIF가 거의 10 이상으로 나와서 아예 메이커 변수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 변수를 삭제한 다음에 또다시 VIF 값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서 구해봤는데요. 보시면 폴드마다 다 폴루션 레벨이랑 에너지랑 같이 10 이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폴루션 레벨이랑 에너지랑 간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폴루션 레벨이랑 에너지 사이 중에 한 가지만을 빼고 한 가지를 넣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회귀 분석 결과에서 p-밸류 값이 에너지는 좀 유의한데 폴루션 레벨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에너지를 선택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봤는데, 그래서 해서 좀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귀식은 resist.year이랑 towards, sheet, guarantee, horsepower, fuel efficiency, number.option,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기어 타입, 이 9가지의 변수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multiple r squared는 0.851, 그 다음에 adjusted r squared는 0.8487, p-value는 2.22 빼기 16으로 아까 맨 앞에서 했던 그 단순 회귀에서 단순하게 그냥 다 합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걸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귀적합을 했던 그 결과인데요. 앞에는 트레인이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의 실제 가격이랑 예측 가격 사이의 분위수를 트레인별로 밸리데이션별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퍼스트 퀀탈이랑 미디안이랑 민 값은 거의 비슷하게 추측이 됐고 도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3쿼탈이랑 맥스랑 민 값은 좀 그래도 좀 차이가 3,000에서 한 1,000 사이 있었고 맥스 값은 그래도 좀 많이 크게 2만이랑 뭐 3만 이렇게 사이, 5만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서 근데 뭐 결과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의했던 결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MSE 값이랑 코릴레이션을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사이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6번째에서 MSE가 좀 많이 컸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에서는 첫 번째랑 10번째가 좀 낮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발표 때, 지금 중간 발표는 이까지 했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 때 할 것은 일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고차를 저희가 실제 회귀 분석에 대입해서 프라이스를 구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회귀 적합 말고도 다른 분석을 시도해서 예를 들어서 대마에서 배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다거나 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좀 길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